영화공장 배드 테이스트 또 3주 만에 돌아온 흥행판 시간입니다. 우리 배급 전문가, 흥행 예측 전문가 우리 이하영 대표님과 함께 극장계 상황 그리고 흥행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명절, 네, 예, 뭐 그냥 명절스럽지 않게 보냈습니다. 사실 흥행 극장 산업만 고려하면 심심한 명절이었죠. 역대급으로 심심한 명절이죠. 어, 제가 배우 영화판에 있는 이후로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심한 씁쓸하네, 그냥 씁쓸해. 그래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설 극장계 특히 한국 영화 중심으로 극장의 흥행판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예측은 전반적으로 맞아 떨어졌어요. 100만 넘는 영화 하나도 없을 것이다. 100만은커녕 세 편 합쳐서 100만 될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설 명절 워낙 한국 영화계의 극장 산업 중에서도 한국 영화계의 큰 흥행 시즌이기 때문에 지난 설 명절 극장계 흥행판 한번 다시 우리 대표님 예측이 맞았는지 되짚어 보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 시즌 흥행판 어땠나요? 뭐 평가를 한다는 게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그런 평가를 한 결과 과연 이 설을 왜 그들은 배급사들은 왜 설 연휴를 버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즌이라는 것을 노려야 되는 것이 배급사인데 그런 시즌을 노리지 못하고 그냥 버린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도 저희가 예고해 드렸는데 사실 뭐 3주 전에도 그랬고요. 우리 흥행판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건 설 시즌 영화들의 흥행 기록 워낙 뭐 기대치가 낮았기 때문에 설 시즌의 흥행 결과보다는 설 시즌 이후에 아주 기대작 그 당시부터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 분위기가 싹 올라왔던 한 편의 영화 바로 파묘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묘가 오늘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오늘입니다. 2월 22일 기준으로 드디어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묘 이야기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파묘는 개봉 전부터 좀 분위기가 올라왔죠. 예매일도 그렇고요. 이제 예매는 거의 뭐 35만 장 정도 나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예매 스코어가 굉장히 좋은 스코어입니다. 일단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을 좀 먼저 어떤 시장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은데 일단 설 연휴가 지나면서 급속하게 시장이 식어 들어갔습니다. 물론 설 영화들이 지금 그렇게 성과를 못 내다 보니까 시장은 역시나 굉장히 급속하게 하락을 했고요. 이 하락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설 연휴에 설 영화들이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결과 지금까지의 그 전체 관객수 2024년 전체 관객수를 살펴보면 작년보다 못합니다. 작년보다도 못하다. 작년에 89% 정도의 성과밖에 못 내고 있고요. 그러면 잠깐 작년 상황 돌아보자면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조금 코로나 이전보다는 풀렸었죠. 그렇다고 확 풀렸던 건 아니고요. 풀리진 예. 않았지만 예. 어쨌든 그 당시만 해도 아직도 뭐 위기다, 언제 살리냐, 시장 죽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온 상태였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스코어가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올해는 더 안 좋았던 상황이 된 거죠. 이게 2019년 이전 상황과 대비하면은 현재 스코어 44%밖에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23년에 60%까지 회복을 한 상태인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이 작년보다 2019년 대비 44%밖에 회복을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대비 여전히 극장에 돌아오고 있는 관객은 절반 이하네요. 절반 이하.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심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반부터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이 됐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말 관객 수가 이제 금, 토, 일이 이제 관객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을 분석할 수가 있는데 금, 토, 일 상황이 100만을 못 넘기는 상황이 됩니다. 금토일이. 예. 예.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게 지금 코로나 시절에 100만을 못 넘기다가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100만을 못 넘긴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월 말이잖아요. 이제 3월로 들어가면 비수기 시장이 되는 거죠. 예. 비수기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 일명 우리 흥행파에서 보릿고개인데 보릿고개로 접어드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파묘가 어떤 정도 역할을 해낼 것이냐. 이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조금 살려줄 수 있다. 어느 정도 살려줄까. 그런데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영화에 툭 들어오면은 같이 붐업이 돼서 올라칠 수 있는데 지금 바닥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 시장입니다. 바닥을 키워야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파묘가 해야 될 역할이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얼만큼 이거를 바닥 친 거를 탕 치고 올라칠 수 있느냐. 잘못하면은 심각해질 수가 있는데 다행히 예매가 35만 명 정도 5만 표가 나왔다는 것은 기대치가 있다는 거거든요. 기대치 상승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뭐 대표님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매율 같은 것을 보고 이제 시즌 기존의 데이터 시즌 같은 거를 결합해서 흥행 예측을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파묘 흥행 예측을 할 시점이 됐는데요. 일단 2월 말 3월 초가 한국 영화 비수기고 요 비수기가 보통은 제가 그냥 얼핏 예측하기로는 헐리우드 대작들이 개봉하는 5월까지는 좀 연결될 것 같은데 3월 4월 흥행 시즌 특징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지금 현재는 사실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있냐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지금 흥행파는 예전의 방식으로 흘러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무쌍한 시장인 거죠. 변화무쌍한 시장이다 보니까 참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현상이냐면 관객들도 영화를 보는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죠. 음. 예전 같으면 이때는 이런 영화 나와줄 거라 예상이 되니까 그 영화를 볼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은 볼 준비가 돼 있는데 볼 만한 영화가 없네 주머니 닫게 되고 지금은 영화 볼 때가 아닌데 이런 영화 나왔네 그럼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또 OTT와의 경쟁 상황이 또 벌어진 상황에서 또 이제 나는 뭐 OTT에서 좋은 영화가 나오면 또 그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영화와의 비교 상태가 되다 보니까 영화가 재미없네 이렇게 되면 또 쭉 빠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되게 변화무쌍한 시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3, 4월은 1년 중 가장 비수기 시장입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 안에는 이제 영화가 하나 엔터테인먼트니까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다른 엔터테인먼트랑 경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엔터테인먼트들이 그때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경쟁을 하다 보니 영화 쪽이 많이 위축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월이 이제 비수기 시장으로 형성이 된 건데 그 비수기 시장이 과연 그냥 비수기로 냅두는 시장이 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영화가 나오면 이 나오는 거에 따라 또 다시 비수기가 아닌 약간 활성화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느냐 그거의 관점은 올해 지금 파묘와 그 다음 주에 개봉되는 듀온 파트 2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3, 4월이 전통적으로 비수기 시즌인 게, 그러고 보니까 꼭 영화 외적인 부분도 있겠네요. 이제 한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찾아오면서 야외로 아마 나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영화 이외의 엔터테인먼트, 대체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비수기가 형성이 됐고, 오늘 이야기도 나눠보겠지만 이게 역시 영화판에도 이게 수요와 공급 중에 어느 게 3, 4월이 비수기를 형성하는데 수요와 공급 중에 뭐가 문제인지 영화들이 개봉을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관객들이 찾질 않아서 그런 건지 그런 것까지 찾아보는 이제 상황이 좀 변화가 됐으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찾아보면 재미있겠네요. 네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파묘가 개봉이 된다. 그럼 파묘에 대한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파묘의 일단은 파묘는 약간 이제 독특한 장르죠. 오컬트라는 이제
그 공포 영화인데 이제 하류 장르로 이제 오컬트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이런 영화는 기존에 이 감독이 계속 꾸준하게 이 영화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걸 만든 감독의 영화를 분석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장재영 감독의 영화를 살펴보면 2015년 11월 5일 날 검은 사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예, 이때도 이제 11월이라서 이제 일종의 이제 비수기 시장이었는데 이때 개봉돼서 첫 주말, 그러니까 첫 금토일 날 141만을 하면서 최종 스코어 544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봉되었던 게 사바하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이거는 2019년 2월 20일 8주차에 개봉이 됩니다. 파묘하고 비슷한 시기네요. 똑같습니다. 8주차입니다. 8주차에 개봉되어 첫 주말 84만을 하면서 최종 240만을 합니다. 이 두 영화를 분석해 보면 이 첫 주말 대비 최종 스코어가 약간 약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첫 주말의 흥행 수치를 보면 그 최종 흥행 스코어를 어느 정도 예상은 가능하지만 그 예상치보다는 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뭐 뒷심이 좀 약한 건가요, 영화가? 어떤 이게 건가요? 이제 이런 오컬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뭐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마니아층이 형성돼서 그 마니아층이 이 영화를 봐주는 상황이거든요. 그 마니아층이 초반에 몰리고 이후에 빠져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객 폭이 그렇게 넓진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영화의 주 관객층이 폭이 넓지 않다 보니까 초반에 쏠리고 그 후에 갑자기 훅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이런 영화의 특징이거든요. 공포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포 영화들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그에 가장 먼저 개봉을 시키는 게 유리합니다. 공포 영화의 아주 오래된 법칙이죠. 네, 한국에서. 먼저 개봉시켜주면 그거로 인해서 만족한 관객들이 이후에 조금 뒤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개봉한 영화들한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2월 말 개봉이 지금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말이라는 것이 아직은 날씨가 오늘같이 이제 눈 오고 막 이러는데 과연 이런 오컬트 영화가 먹힐 것인가? 사실 사바가 개봉됐을 때 사바의 날짜로 지금 들어온 건데 사바의 날짜로 들어왔던 것은 그 전에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 날짜를 선택한 거로 판단되는데 문제는 사바 개봉할 때는 그 3월 둘째 주에 캡틴 마블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캡틴 마블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애는 캡틴 마블과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죠. 가 있었기 때문에 4월 말에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배급 라인업들을 다 조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사바가 갈 수 있는 날짜가 유일하게 캡틴 마블의 2주 전을 택해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주말 스코어 대비 전체 스코어가 약해졌던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2주 차까지는 착 자고 올랐다 3주 차에 확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날짜 과연 맞는지 여기 조금 퀘션 마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묘의 개봉 일정이 사바랑 똑같은데 그때 사바가 그러면 개봉 일정을 그렇게 잡았던 것은 다만 어떤 공격적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뭐 그 당시만 해도 마블 영화 개봉만 하면 터질 때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한 좀 불가피한 성격이 강했다는 거군요. 근데 이번에도 파묘도 어쨌든 사바하의 전략을 따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다. 그런 말씀이세요. 심지어 지금 장재훈 감독님의 영화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그때 검은 사제들이 개봉할 때도 2주 뒤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내부자들. 네. 그러다 사바의 2주 뒤에 캡틴 마블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 1주 뒤에 또 듀온 파트 2가 있어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 보면 사실은 사바하보다는 조건이 더 좋다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 장재훈 감독의 영화들은 제대로 잠재적 관객들을 제대로 찾아먹지 못한 영화다 보니까 과연 장재훈 감독은 약간 손해본 감독이 아니었을까. 자기의 잠재적 관객을 다 찾아먹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영화의 올바른 스코어가 정확하게 몇만인지는 이게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 플러스 알파인데 그 플러스 알파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전부터 파묘를 봤을 때, 야, 이건 대단한 자신감인 것 같은데 싶었는데, 오히려 저는 색다른 분석을 좀 해주시고 있어요. 오히려 영화가 가져야 될 관객 수보다 항상 좀 손해보는 측면이 있다. 주로 뒤따라오는 또 다른 대작들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굉장한 강적을 만난 것 같은데요, 듀운2.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예매 스코어는 굉장히 셉니다. 이게 작년에 노량 정도의 예매 스코어를 가지고 가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400 이상 나와야 되는 노량이 상황입니다. 12월 20일에 개봉해서 최종 스코어 457만까지 갔어요. 네, 이게 이제 아무도 뒤에 막히지 않고 쭉 밀고 나갔을 때 지금 이 정도 예매 스코어로 갈 수 있는 영화의 스코어는 450만 사이즈라는 거죠. 450만 사이즈 영화입니다. 그러면 과연 파묘가 450만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450만을 할 수 있을까? 파묘가 예, 재밌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면 이제 파묘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최종 흥행 스코어 어느 정도까지 갈지를 예상하십니까? 또 이거를 그냥 막 대하면은 제가 네. 무슨 뭐 무당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점쟁이같이 보이고 나왔습니다. 막와 신들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걸 그냥 저랑 같이 들으시는 분들이 같이 예상을 해보자는 거죠. 일단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굉장히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에서 파묘가 이제 기존에 흥행이 좀 되는 관객 수가 있을 때는 그 관객 수를 안고 가지만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바닥이다 보니까 얘를 끌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관객들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100만밖에 안 되는 이 시장을 주말 금토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말 하면 토일로 아시는데 이제 예. 저희 영화 쪽은 이제 금토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금토일에 관객 수 100만 이상을 쳐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몇 프로를 점유해가지고 그 스코어를 따먹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흥행판입니다. 흥행판은 다시 말씀드려서 땅 따먹기입니다. 땅 따먹기라고 해요. 100만이면 100만이라는 에어리어의 땅이 있고 거기서 내가 딱 3번 쳐서 들어오고 여기 내 땅. 그것이 이제 관객 수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관객 수에서 내가 얼마큼 점령하느냐가 이제 흥행판에서 말하는 흥행 전략인 건데, 자, 과연 100만 이상, 100만의 사이즈인데 100만 이상 얼마큼 더 들 것이냐. 예상컨대, 굉장히 세게 친다 하더라도 120에서 150만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사이즈는요. 전체 사이즈가. 예. 약간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약간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120에서 150만 사이즈에서 과연 얼마를 해낼 수 있느냐. 한 6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60에서 70% 정도 차지한다면 84만에서 105만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금토일 해서 파묘가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는 84만에서 105만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84만 하면 사바가 비슷하거든요. 사바랑 84만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00만 언더 근처에는 존재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25일까지 그러니까 일요일 날까지 누적 관객 수는 약 120만 정도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네. 120만이요. 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그 가지고 있는 그 예매와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매니아들의 움직임 이런 거 파악했을 때 100만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 물론 야 어떻게 2월 말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흥행 쪽에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2월 말에 100만이 든다고? 야 이거 되게 센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 스코어입니다. 이게 여름에는 뭐 100만밖에 안 들지만 이게 2월 말이면 100만이면 와 이 정도의 스코어입니다. 굉장히 센 스코어죠. 그런데 이 영화 2주차가 문제입니다. 2주차에 듄 파트 2가 개봉되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이 영화의 흥행에 대한 앞으로의 흥행, 그러니까 이 영화의 사이즈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 있습니다. 아니 그게 느껴지는 게 사실 파묘가 워낙 입소문이 좀 단단한 편이어서 저도 파묘 오래간만에 좀 이거 대박 나겠는데 싶었는데 일단 마케팅에서 듄 쪽에서
티모시 샬라메랑 젊은 최근에 잘 나가는 주인공 3인방 내한하면서부터 일단 언론 영화계 이슈를 그냥 싹 끌어갔어요 지금. 그러면서 파묘에 대한 관심이 뭐 리뷰들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지만 오늘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 듄이 지금은 이제 예매로는 2위를 하고 있지만 같은 날짜로 보면 그러니까 그 파묘의 일주 전과 지금의 상을 비교해 보면 듄이 세거든요. 파묘의 예매율 개봉하는 날 개봉일 예매율과 듄을 비교해 보면 듄이 세다. 네, 그렇죠. 디데이로 하면은요,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차에 되면 파묘가 2위로 그러니까 2위로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그 2위로 떨어지면은 2위로 떨어졌을 때는 일단 선택에서 두 번째 선택입니다.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듄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선택이 파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파묘가 급속도로 떨어질 확률이 있는데 이 두 영화가 개봉되다 보니 시너지는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 사이즈는 또 한 번 증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보다는 이제 다음 주가 전체 사이즈는 증가합니다. 거기다가 3월 1일이 금요일이 공휴일이에요. 연휴죠 이번에. 예. 연휴다 보니까 관객들은 굉장히 세게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예. 아니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먼저 여쭤볼게. 이건 뭐 듄에 관련된 건데 듄이 가지고 있는 흥행의 관점에서 또 하나의 초기의 힘 중에 하나는 문화의 나라하고 또 겹치잖아요. 네, 그렇죠. 문화의 나라하고 겹칠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첫날 예매율이나 이런 것들이 힘을 받죠. 첫 주말까지 쭉 연결되는. 최근에 이렇게 티켓 값이 오를 때는 더 지금 문화의 날의 그 역할이, 그러니까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퍼센트적으로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 날 28일인가요? 그때 문화의 날이 될 때 굉장히 스코어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그 흐름을 탄다는 거죠. 우리가 얘기할 때, 야, 관객들이 많이 들 때는 그 어떤 선에 딱 올라타게 되면은 그 궤도에 올라타면 관객들이 휙 올라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아니 진짜 다음 주가 좀 흥미진진하네요. 왜냐하면 듄도 지금 당연히 다음 주에 치고 올라올 건 확실한데 아무래도 이제 속편이고 SF라는 장르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 치고 갈지 좀 예측이 저 개인적으로는 예측이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예 그래도 야 이 파묘가 생각보다는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조금씩 저는 우리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감이 좀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과연 듄이라는 강적을 만난 파묘는 어느 정도까지 갈까요? 자, 이게 주말 스코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말 전체 사이즈가 뭐 1주차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는 약 120에서 150만 정도 치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3월 1일 주에는 200만 이상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0만 이상이면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좋은 스코어입니다. 예. 네. 그래서 200만에서 230만까지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200에서 230만 사이에 과연 둔이 1위로서 몇 프로를 차지할 건가? 점유율은 몇 프로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에 50% 이상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둔이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는 100만에서 115만 사이즈입니다. 그 이상이 되는 거지만 지금 미니멈으로 잡으면 둔의 첫 주말 스코어는 100만에서 115만 정도. 115만. 예. 네. 그러고 나서 파묘가 그러면 나머지에서 몇 프로 가져갈 거냐. 만약 40%를 가져간다면 80에서 92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롭률이 적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하나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최근의 현상에 나타난 게 뭐냐면 가격이 오른 만큼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금토일 해가지고 두 편을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 지금은 두 편을 보기 힘든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 특히 2등 영화의 점유율이 확 떨어질 가능성도 있네요. 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오른 것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관객들한테 저항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저항력을 주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로서 과연 2주차에 한 편의 영화를 더 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두 편을 동시에 볼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15,000원 상황에서는 되게 힘든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이라는 영화가 스코어가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 시장에서 2등을 할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스코어가 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저희 팀들도 그렇고 파묘 상당히 잘 될 거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좀 불안한데요. 왜냐하면 지금 찾아보니까 파묘가 순제작비가 140억이에요. 그리고 140억에 알려지기로는 손익분기점이 330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이 예측해 주시는 바에 의하면 물론 뭐 변수는 항상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예측에 의하면 손익분기점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네요. 장재영 감독님의 영화가 참 그러니까 개봉 날에 운이 없나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지금 듄이 끼지 않았다면 3월 1일 공휴일이 되면 공휴일 그 2주차 때 굉장히 많은 스코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지금 듄이 개봉되면서 스코어가 빠진다는 거예요. 빠지는 상황이 과거 영화도 그랬거든요. 지금 사바도 그랬고 지금 검은 사제들도 뒤에 자꾸 막힌 배급이 현재 막힌 있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는 영화들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왔는데 이미 딴 영화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는. 그런데 오컬트 영화는 사실은 초반에 1주차, 2주차의 관객들은 오컬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3주차부터는 한번 봐야 되나? 뭐 이런 갈등을 할 수 있는 게 오컬트 영화인데 다른 선택지가 있으면 휙 하고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영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컬트가 아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 영화가 굉장히 재밌는 액션 영화였다. 그리고 이만큼 뭐 예매 스코어가 나왔고 이만큼 지금 현재 사람들한테 이슈화 되고 있다면 치고 갈 수 있는데 오컬트라는 장르는 뒤가 되게 약합니다. 뒤가 약한데 뒤에 또 선택할 수 있는 영화가 존재하다 보니까 뒷심이 되게 약할 수밖에 없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장르적 결국 한계, 뭐 저희 장르 영화를 좋아하는 우리 베스트테이스트 입장에서는 안타깝긴 하지만 만약에 뒷심이 좀 있으면 그 아까 말씀하신 지금 100만 정도의 주말 관객을 두 영화가 쌍끌이로 더 불러올 수 있는데 파묘는 그 힘은 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정된 관객 수에서 피해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 것 같네요. 예. 그런 거보다는요.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 3월 전체 관객 수가 750만 밖에 안 됩니다. 3월 전체가요. 네. 2월 말 관객도 적고 3월도 관객이 적은 상태에서 지금 파묘를 갖다 들이밀었고 거기에 듄이라는 또 굉장히 센 영화가 딱 받쳐있고 있으니까 이 파묘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다면은 왜 사이즈가 크면 조금 먹더라도 그게 굉장히 큰데 작은 시장에서 시장은 작은데 거기서 찾아 먹으려니 겨우겨우 찾아 먹어야 되는데 찾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지금 더 센 애가 와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파묘 오늘 개봉입니다. 오늘 개봉해서 뭐 벌써부터 저희 뭐 채팅방부터 각종 영화 커뮤니티 저희 단체 카카오에 저희 단체 채팅방 한번 들어와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세요. 거기에 단체 채팅방에 또 올라오고 있고 파묘 평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가 예측한 것과 아주 잘 될 것이다 라는 예측과는 달리 우리 대표님이 예측하신 파묘의 최종 흥행 스코어는 다시 한번 파묘의 최종 흥행 스코어는 그 전에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됩니다. 이게 또 왜냐면 너무 적게라고 하면 좀 그렇고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요. 그리고 3월에 또 하나의 이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평일 스코어가 약합니다. 3월 달이 네, 전통적으로 네.
3월이 평일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주말 간격을 치고 갔다 하더라도 평일에 간격이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럼 있거든요. 결국 주말 관객 수를 그냥 쭉쭉 쭉쭉 끌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전체 사이가 750만 밖에 안 됐는데 3월 스코어가 과연 물론 더 친다 해서 800만 되겠죠. 여기서 과연 둔하고 파묘가 나눠 먹는데 과연 그 1등하고 있는 둔에 2등하고 있는 파묘가 과연 얼만큼 관객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파묘의 관객수는 300만입니다. 예. 300만까지는 그래 최종 스코어. 네. 300만. 그러니까 300만 수준의 영화입니다. 예. 예. 예, 물론 근데 다만 지금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대로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으로 좀 돌변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될 가능성도 존재하잖아요. 아니요. 아니 혹시 예측이 좀 틀리면 나중에 아니요. 내가 그거 괜찮습니다. 좀 괜찮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나를 아니, 쓱 틀려서 걸어놨는데. 잘 되면 땡큐죠. 예, 근데 예측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예. 3월에 그 정도로 관객 수가 미어 터질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건 그겁니다. 파묘의 개봉률은 이제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 오히려. 네. 예. 지금 아무리 그 공포 영화를 가장 먼저 개봉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바랑 같은 날 사바가 들었으니까 이것도 들 것이라 판단보다는 이 영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4월로 갔어야 되는 게 4월에. 맞습니다. 4월이 조금 그래도 지금 블루오션인가요? 그러니까 3월이나 4월이나 비슷한 시장이지만 공포 영화로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영화들은 4월에 개봉해도 충분히 관객들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오컬트다. 오컬트라는 장르로만 승부를 건다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게 그 관객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이 있는데 조금 더 날씨가 따뜻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느끼고 싶은 이 날씨 속에서 그걸 느끼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확보하고 그런 모든 환경을 좀 조성해 줘야 되는데 지금 2월 말은 지금 설 영화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시장은 시장대로 죽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듄이라는 영화가 뒤를 딱 막고 있는 상태에서 개봉이 됐기 때문에 이 영화는 안타깝지만 자기의 잠재적 관객들을 다 확보하지 못하는 영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3월에 안만 땡긴다 하더라도 3월에 그만큼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객수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겪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점은 300만 밖에 되지 못하고요. 듄 또한 미국에서의 예상도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듄이요? 듄2도요. 예. 뭐 영화는 좋다 하지만 듄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지금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보는 게 2억 불이에요. 그러니까 2억 불 영화로서 가져간다면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400만 영화밖에 안 되거든요. 예,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요. 그러면 750만 그래도 750만 3월에 750만에서 얘가 400만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음 시장을 위한 불 붙이는 정도의 역할만 할 것이다. 그러면 4월에 와 5월에 어떤 영화 나오더라도 이걸 잘 타고 넘어주면 조금 더 5월 시장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 활성화되는 5월 시장을 가지고 6월에 잠깐 떨어지더라도 여름 시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이제 좀 맞춰야 될 시간인데 전통적으로 3월은 오스카에 출품을 하거나 오스카 수상 결과에 따라 수많은 좀 아트하우스나 예술성 높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하죠. 예,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뭐 가여운 것들이라든가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이런 작품들이 또 3월 달에 개봉을 할 텐데 어찌됐든 3월 시장에 최고의 흥행작은 누가 뭐래도 듄2가 될 것이고 파묘는 그로 인해 좀 배급 시기 그리고 듄2로 인해 맥시멈 300만 이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제가 여기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영화 매니아들 특히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우리 영화 친구들이 주변에 소문도 많이 내고 야 파묘 끝내줘 그래서 보러 가기 해가지고 우리 대표님의 예측이 통쾌하게 깨졌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한국 영화 관객이 많이 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네요.
저희 바람은 그게 아니고요. 예. 지금 이렇게 된 시장이라면 첫 주에 최대한 판매가 땡겨야 됩니다. 최대한 이번 주에 많이 봐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뭐 보실 분들은 이번 주에 다 봐주셔야지 이 흐름, 그러니까 그 스코어의 흐름이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프가 있거든요. 많이 쳐줄수록 뒤가 또 비유해서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 영화를 보실 분들은 이번 주에 이 영화를 다 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파묘를 둘러싼 3월 우리 흥행판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 지금 뭐 워낙 영화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 한 2주 후쯤에 2주 후쯤에는 오늘의 예측이 맞았는지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듄 이야기하고 또 비수기인 3, 4월에 어떤 영화들이 또 개봉을 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방송도 명절 때부터 진짜 이번 주까지 고비였거든요. 개봉작 다룰 영화가 없어서. 그래도 3월 달부터는 조금씩 좀 풀려서 저희는 다행이다 싶은데 아무래도 5월까지는 좀 가야 보다 재밌는 흥행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으로도 창고에 쌓여있는 영화들이 많아서 아직도 좀 불안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픈 거는 지금 제작된 영화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내년 시장도, 그러니까 멀리 보면 내년 시장까지도 지금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이 돼야 어느 정도 너무 답답한가요? 2025년이라고 풀릴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도 우리 재미난 흥행판 또 흥행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우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2주에 또 뵙는 걸로 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 흥행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